계기로 법을 개정해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지만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테크윈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부당 노동행위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노조원 사찰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우조선 노조와 범시민대책위가 대우조선 매각을 특혜 매각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한 이동걸 단업은행장과 김상주 공정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3,800여 명. 하지만 이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고 실제는 10배 이상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인득처럼 본인이 거부할 경우 입원은커녕 제대로 된 관리조차 힘듭니다. 국회는 지난 5일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자타해 위험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전문의가 판단해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거부하면 통보할 수 없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통보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구체적인 위험행동의 기준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타의 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준을 어떻게 또 별도의 그 진료 지침이나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진단을 하게 하거나 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의사의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또 권한을 주고 폭행 등의 피해를 준 입주민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즉 퇴거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가능한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임대료 미납, 불법 전대나 양도, 이중입주, 시설물 파손 등 외에는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어 애매한 사유로 강제 퇴거를 명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진주에서 발생한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현장 검증은 주민 고통 등을 고려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경찰은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이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진술하지 않아 원활한 검증이 어려워 보이고 주민들의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안해야 하는 만큼 현장 검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현장 검증에 실익이 없음을 알면서도 데리고 가면 주민들 트라우마만 더 이제 키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 경찰은 이번 주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금요일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진상조사를 통해 경찰의 현장 대응에 문제가 나타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반복적인 위협행위 신고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중어범죄나 정신질환자에 따른 강력사건의 예방,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희생자 장례 절차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희생자 5명 가운데 1명의 발인만 마무리됐고 나머지 희생자들의 발인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협상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생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유족들과 관계기관 간에 여러 차례 의견이 오갔지만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 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전략회의에서 병원 치료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주거 이전 등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관계기관과 함께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현병 환자에 대한 촘촘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며
복지와 보건의료, 안전관리까지 통합적인 행정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청 보건의료원장이 의약품 확보를 위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산청구는 A 원장이 지난해 말 진료 없이 의료원 여직원의 허위 처방전을 여러 차례 발급해 의약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고 사법기관의 처분에 따라 A 원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 원장은 최근 탄원서를 통해 정당한 일이라 할 수 없지만 관행이라 여겨 4건의 대리 처방으로 약품을 구입해 의료 봉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화 테크윈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부당 노동 행위를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잔업을 강제로 지시하고 불응하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도 모자라 노조원들을 사찰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화그룹이 삼성테크인을 인수하기 직전인 지난 2015년 6월 내부 문건입니다. 작업 지시권 확보를 위해 파트장 등이 잔업 등을 지시하고 체증까지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조 활동 등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사유서를 작성하고 인사고과 이의 신청 시 대응 자료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지시를 했는데 개인 사정상 이제 휴일 근무나 연장 근무를 못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유로 불이익하게 조금 처우를 받는 게 아닌가. 사찰 내용도 나옵니다. 하루 2차례 노조 간부들의 동향을 파악하는가 하면 회사 정책에 대한 수긍 여부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하위 등급을 저한테 줬거든요. 화수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평가를 하면 위에서 바뀌어왔다. 사측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드러난 건데 노조 측은 한화 인수 이후 문건 내용과 똑같은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도 지난 2일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한화테크인의 현 사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전무와 상무, 부장 등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는 노동자 본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연장 근로를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화 측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 파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으며 인사상의 차별이나 부당 노동 행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의 노조 탄압과 부당 노동 행위 정황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어 오는 25일 예정된 1심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동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대우조선 노조와 범시민대책위가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국민감사 청구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대우 매각이 특혜 매각인 만큼 매각을 추진한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대우조선 노조와 거제범 시민대책위는 대우조선 매각을 특혜 매각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한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산업은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등의 국가법령을 위반하였고 국민감사는 국민이 직접 감사원에 공공기관의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대우조선 노조와 범시민대책위는 10만 명을 목표로 다음 달 2일까지 국민감사 청구 서명 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아마 10만 명 이상의 동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7일 금속노조 중심의 시민사회단체가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대우조선 매각 책임자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우조선을 값싸게 넘겼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경영권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면서 받은 우선주의 가치가 보통주와 비교했을 때 너무 높게 평가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달 상장된 CJ신형 우선주와 비교했을 때 우선 배당률이 절반에 그쳤고 경영권이 위협받을 경우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마저 불가능합니다. 한편 대우조선 해양 실사에 착수한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공정위에 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6월부터 10개국에 개별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업무 추진비로 공무원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양란 거창군 의회 부의장에 대해 군의회가 윤리특별을 열립니다. 거창군 의회 윤리특위는 내일 징계 여부를 심의할 계획인데 김 부의장은 헌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남 선관위는 지난달 초 업무 추진비 카드로 45만 8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군청과 군의회 부서로 배달시켜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김 부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오늘 현장 관리와 시공 품질이 우수한 업체와 건설 기능인을 격려하는 2019년도 우수업체 기능인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우수 시공업체 부문에서는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한 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14개 업체들이 선정됐으며 우수 기능인 부문에서는 10개 분야에서 선정한 33명에게 우수 기능인 증서와 경력품이 수여됐습니다. 남해군 의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모두 3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남해군 의회는 남해군이 낙후돼 지방 소멸의 위험이 높다며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시설이 들어서야 하고 한려해상 국립공원도 지정 취지에 맞게 과도한 육지부 면적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 취약 지역의 간호사 확보를 위해 간호사 면허 시험 인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거제에서 열린 제58회 경남 도민체육대회가 나흘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이번 도민체육대회에선 창원시가 시단위 종합 1위를 기록했고 함안군이 군단위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육상과 자전거 등에서 10여 개의 신기록이 쏟아져 관람객과 시군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창녕경찰서는 자신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와 짜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딸 23살 이모 씨와 이 씨의 남자친구 30살 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19일 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 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 씨와 함께 시신을 마대에 담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적장애 3급인 점을 감안해 프로파일러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계획범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로 올여름 냉방 바우처를 신설해 취약계층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방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내 읍면동에서는 다음 달 2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냉방 난방 바우처 신청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거창군이 올해부터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말까지 희망농가에 신청을 받습니다. 거창군의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농가 벼 판매 예상 소득의 60%를 월별로 나눠 지급하고 거창군이 선지급금의 이자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